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며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대한민국 대구를 중심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환자가 폭증된 사례에 방역당국은 이례적 유행이라 보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대구교회 신도의 높은 양성 판정 비율입니다. 바이러스 재생산 지수가 과도하게 높은 것인데, 재생산 지수는 환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몇 명에게 옮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중국 등의 나라에선 환자 1명이 2명에서 3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반면, 신천지 대구교회에선 7명에서 10명까지 감염시킨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보문장은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서 긴밀한 접촉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또 오랫동안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천지 신도들에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코로나19 유행이 일어난 이유를 규명하는 게 향후 감염 차단을 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어 조사를 더 진행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신천지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은 31번 확진자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돈 위원장은 아마 2월 첫 주에 신천지 교인이 감염됐을 것이고 이후 3주간 2에서 4차 감염이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31번 확진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됐다고 뉴스가 보도되었지만, 신천지 내 여러 감염자 중 31번 확진자가 먼저 발견되어 문매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334명은 모두 유증상자로 간주하여 자가격리에 조치를 한 뒤 자택에 방문해 진단검사를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천지가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이라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의 입장을 알리는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에서 착용했던 박근혜 시계가 대표적입니다. 사실 시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이를 본 대중들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를 우파 세력이다, 좌파 세력이다 주장하는 이들이 인터넷에서 싸웠고, 좌우파를 떠나 정계 전반에 신천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중들은 신천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신천지 예수교회는 적극적인 언론 보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터넷에는 신천지에 대한 카더라 소문이 널리 퍼졌고, 신천지는 이를 가짜뉴스라 말을 하며 신천지 가짜뉴스 Q&A를 만들어 소문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가 보건당국에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청도 대남병원에 봉사를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겼다. 31번 확진자가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겼다. 청도 대남병원의 이만희 총회장의 형이 장례식에 중국 성도들이 방문했다. 중국 우한에 신천지 교회가 있다 등의 보도들을 가짜뉴스로 소개하며 전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신천지에서 지령이 내려와 교인들더러 기성교회에 가서 코로나를 전파하라고 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신천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모임, 전도활동, 성도 간의 만남을 일체 금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입교를 하기 이전에 성경 공부를 약 6개월간 받는 센터의 주소, 교회 시설 주소를 약 1000여 개의 주소를 공개하는 등 신천지에 대한 혐오와 근거 없는 비난, 추측성 보도와 악의적 소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지난 5월부터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 공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6월 초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혈장 치료제는 혈장을 추출해 다양한 항체가 들어있는 면역단백질을 분해하여 만든 고면역 글로불린으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 공유가 없으면 생산 자체가 어려운 만큼 혈장 공유자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적인 감염 발생으로 치료제 개발이 중요해져 완치자의 혈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신천지 성도들은 이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1차 혈장 공연은 2020년 7월 13일에서부터 17일,
2차 혈장 공연은 8월 27일에서 9월 4일, 3차 혈장 공연은 11월 16일에서 12월 4일 진행하였습니다. GC 녹십자 관계자도 신천지 교회에서 무상으로 혈장 기부를 해줘서 감사하고 덕분에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중화 항체를 농축해 주사제로 만들 수 있게 됐다면서 식약처 임상 3상 승인을 준비하면서 위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목적으로 투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광훈을 중심으로 한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2월 24일 정광훈이 구속되자 매일 밤 기도회를 진행했고 2월 29일 정치집회와 주말 연합예배에는 수천 명 단위의 인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코로나 시국에 매일 밤마다 정광훈 석방을 요구하는 예배를 가장한 정치집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 제2의 신천지 감염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사랑제일교회를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그의 추종 신자들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의 직권 지시로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사랑제일교회에서 광화문 집회 계획이 발견이 되었고 정부의 엄포로 대규모 집회는 실시하지 못했지만 각 곳으로 흩어져 소규모로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정광훈 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300명이 넘어 사회적 코로나 전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IM 선교회를 통해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며 거듭된 설교로 사람들을 안심시켰고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기를 강조하는 시점에 공동샤워, 단체 숙식 등의 방역을 무시하는 행위로 대규모 확산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감염법으로 신천지 사랑제일교회는 고소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2021년 1월 13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이후 판결에 대한 내용으로 관심이 모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시설 현황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며 교인의 명단 요구 역시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로 이루어진 감염병법 제76조의 2항 정보 제공 요청이기에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역학조사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어 방대본 역시 공문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요한다고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역학조사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의 단계를 명백히 구문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개념은 바로 제 형법주의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사는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또한 역학조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역학조사는 인적사항, 방문장소, 만난 사람 등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제 형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제 형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서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 형법상의 기본 원칙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해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정서와 제 형법주의 중 제 형법주의를 강조한 이번 판결에 신천지 예수교회를 고소했던 당사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일부 정치권과 인사들을 중심으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으로 인해 분노해 있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과 추후 방역당국이나 지자체 차원 역학조사에 불응할까에 대한 우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의거해 적용해야 하는 사법부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법조계를 중심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시대 정신에 맞는 법을 만들어가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몫이고 사법부인 법원은 현재의 법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감염병법, 역학조사, 제 형법주의를 키워드로 한 1심 판결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를 위시한 후속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보건당국이 제시하는 방역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협조를 하였고
감염법 위반에 대한 국민정서와 재형법주의 기준을 중심으로 한 판결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상 뉴스토픽이었습니다.